때는 2016년이었어요.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주주가 워런 버핏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아마존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맞서실 겁니까? 다들 뭔가 엄청난 반격, 공격적인 전략 뭐 이런 걸 기대했겠죠. 근데요, 버핏과 몽고의 대답은 와,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놀라운 전략, 때로는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라는 그 지혜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이 어떻게 거대하게 변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. 옛날에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자,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하고 막 밀어내는 그런 푸시의 시대였거든요. 근데 아마존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판이 뒤집혔습니다. 이젠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하면서 상품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풀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. 이건 뭐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같은 겁니다. 네, 바로 그 거대한 파도의 꼭대기에 아마존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. 과연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이 파괴적인 경쟁자랑 어떻게 싸울까? 다들 뭐 칼과 방패를 꺼내들 줄 알았는데 버핏이 꺼내든 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. 그의 전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한다. 당시 주주총회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? 다들 버핏이 아마존을 향해서 막 선전포고를 할 줄 알았을 거예요.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, 어떤 막대한 자본으로 맞서겠다, 이런 걸 기대했는데 버핏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네,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. 우리는 베이조스와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. 정면 대결이 아니라 완벽한 전략적 회피. 이야, 이게 바로 거인의 싸움법이었던 거죠. 이 한 문장 뒤에는 정말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. 일단 아마존이 일으킨 이 변화의 물결은 그냥 해변의 작은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라는 현실을 똑바로 본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쓰나미랑 정면으로 싸우는 건 솔직히 좀 어리석은 짓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존의 안방에선 아예 싸우지 않겠다고 선을 딱 긋는 겁니다. 게다가 버핏의 시계는 뭐 다음 분기 실적 이런 게 아니라 5년, 10년, 심지어 20년 뒤를 보고 있거든요. 단기적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인 승리를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난리통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줄 우리 사업, 예를 들면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프리시전 캐스트파츠 같은 회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요. 근데 그럼 그냥 도망치기만 하는 걸까요? 에이, 절대 아니죠. 피해야 할 싸움이랑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것,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, 그게 바로 적응이에요. 버크셔의 핵심 자회사 중에 가이코라는 보험사가 있잖아요. 이 회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. 가이코는 정말 오랫동안 전화 광고의 제왕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광고라는 이 낯선 세계에 뛰어드는 걸 처음엔 좀 주저했죠. 지금도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?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.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은 겁니다. 인터넷이 거스릴 수 없는 새로운 파도라는 걸요. 그리고 일단 결심이 서자 누구보다 빠르고 공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. 아무리 잘 나가던 공룡이라도 변화에 적응 못하면 결국 화석이 될 뿐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무서운 법칙입니다.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순간 축하와 동시에 등 뒤에 커다란 관역이 딱 붙는 거예요. 경쟁자들은 당신을 쓰러뜨릴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싼 방법을 찾으려고 밤을 새울 겁니다. 결국 끊임없이 움직이고 적응하는 것,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. 아니, 이렇게 잔혹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5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그들한테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자, 왼쪽의 타이어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회사의 운명은 타이어 산업이라는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만약 전기차가 나와서 타이어가 덜 닳는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시장이 바뀌면 이 회사는 그냥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. 하지만 오른쪽의 버크셔는 완전히 달라요. 그들은 특정 산업의 선수가 아니라 여러 경기장을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돈을 거는, 뭐랄까, 자본 배분의 프로들이죠. 타이어 산업이 저물어가는 것 같으면 미련 없이 거기서 자본을 빼서 막 성장하는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. 이 자유로운 움직임, 이게 바로 버크셔의 궁극적인 생존 비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. 그래서 버핏이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우리는 백화점 회사가 아닙니다.
타이어 회사도 철강 회사도 아닙니다. 버크셔의 진짜 본질은 어떤 제품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를 가장 현명하게 움직이는 능력에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. 자, 이 거대한 전략 뒤에는 또 한 명의 거인이 버티고 있죠. 바로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먼거입니다. 그의 지혜는요,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뼈아픈 실패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. 먼거가 직접 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. 우리는 젊은 시절 소매업에서 정말 처절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늙어서는 최악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게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. 실패라는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최고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젊었을 때 소매업에서 아, 이런 싸움은 정말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소매업체가 살아남고 어떤 업체가 쓰러질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.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버텨낼 자신감의 원천이 된 셈이에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한 버핏과 먼거의 전략을 버크셔 플레이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이길 수 없는 싸움의 판에는 아예 앉지도 마라. 둘째,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서핑을 배울 준비를 해라. 꼭 첫 번째가 아니어도 괜찮다. 셋째,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언제든 다른 바구니로 옮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팠던 실패의 기억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아라.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겨온 그들의 생존 비결입니다.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버핏과 먼거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의 커리어에서,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,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이길 수 없는 싸움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 아까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?